걱정하지 말고 가요. 어이, 가라니까. 예, 다음은 이제 코미디언으로 굉장히 잘 알려진 앤디 샘버그가 각본에 참여했다 그래서 솔직히 되게 놀랐거든요. 그래서 혹시 처음부터 앤디 샘버그와 뭐 상의를 해서 한국인 설정을 염두에 두고 제작이 되었는지, 한국적 정서에 관해서 이런 표현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프리 프로덕션 중에 뭐 앤디 샘버그 쪽과 뭐 협업이 있었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앤디 샘버그가 쓴 시나리오의 초안은 한국인 설정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한국적이거나 요소가 하나도 없었고 미국에 사는 노부부가 괴물을 맞닥뜨리는 그런 설정이었는데, 그래서 처음 기획 의도는 굉장히 이제 공포물에 더 가까운 기획 의도였어요. 그래서 총 연출을 했던 존칼로나 이제 크리에이터들은 제가 그 에피소드를 맡지 않을 줄 알았대요, 처음에. 공포물이었고, 스티브는 싫어하니까 당연히 안 할 줄 알았는데, 제가 처음에 그 시나리오 읽었을 때 공포보다는 그 캐릭터의 감정선이 좀 마음에 많이 와닿아가지고 그게 되게 눈에 띄었었던 것 같아요. 그 캐릭터의 감정선. 그래서 이제 7편을 제가 하겠다고 말을 했었고, 이미 앤디 씨가 이제 너무 좋은 이야기를 시나리오에서 다 차려 놓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이 캐릭터들의 드라마를 더 극대화시킬 수 있을까? 그 생각에 이제 캐릭터들의 설정을 아메리칸 드림을 쫓아 미국에 이민 온 이민 1세대, 그분들이 어떤 삶의 끝자락에서 어떤 드라마의 레이어가 더해질까 해서 드라마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좀 이민자라는 설정으로 바꿨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공포물을 20년 동안 본 적이 없거든요. 공포물이 싫어해서 무슨 말이냐면 제가 모르는 거를 연출을 하는 게 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공감을 하고 알고 있는 것을 연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저의 할머니, 할아버지를 향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와서 좀 더 편하게 연출을 하기 위해서 한국인 설정으로 또 바꾼 것도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또 하필 이제 제작이 막 들어갈 때쯤에 미국에서는 아시안 혐오 범죄가 이제 발생하는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아시안 아메리칸 그리고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의 목소리를 좀 높이고 이런 것들을 대표하는 것들을 좀 미디어를 통해 노출을 시키는 것이 또 필요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서 한국인을 주인공으로 만들었죠. 개인적으로는 15년 동안 미국에서 이제 애니메이션 활동을 하면서 아시안이 주인공인 애니메이션은 저는 처음이에요. 그리고 한국인도 처음이고, 그만큼 어떤 목소리를 높여야 되는 또 사회 분위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또 이제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때문에 그것이 또 오히려 더 좋은 기회로 사용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국인으로 바꿨고요. 그리고 일단 허락을 그래도 받아야 되잖아요. 원작자한테 또. 그래서 한국인으로 설정을 바꾸고 싶다는 이제 허락을 이제 받으려 했을 때 너무 고맙게도 이제 제작사인 소니픽과 아마존이 오히려 막 박수 쳐주면서 응원해주고 오히려 더 막 너무 좋은 아이디어라고 도와주려고 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맙게도 앤디 씨도 이제 어떤 자기가 작가로서 이 이제 애니메이션 시나리오를 쓰셨는데 한국 캐릭터 설정 바꾸는 것 때문에 부득이하게 추가가 되는 부분이 있고 삭제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흔쾌히 창작의 자리를 또 양보해 주시고, 그래서 또 한국적인 요소들, 한국어 대사들을 또 제가 추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제작 환경이나 모든 게 모두 다 한국인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되게 굉장히 도와주는 편이었어요.
굉장히 믿고 맡겨주는 편이었고. 이제 감독님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돼야지 뭐 이제 재량권도 거기서 이제 비롯된 거니까. 저는 되게 좋았던 게 만약에 그 원한 대로 그런 호러 분위기였다면은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 전체 이 8편을 보면서 한 타임 정도는 좀 이 감정적으로 조금 가라앉히는 이런 에피소드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거기서 마침 딱 나와서 너무 좋았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 윤여정 선생님 캐스팅과 관련해서 미나리 이후 미국 사회의 가장 어떻게 보면 한국적인 할머니의 모습으로 이제 완전히 자리 잡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종과 선의에서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윤여정 선생님과 같이 작업을 하신 소감이 어떠셨는지. 저야 뭐 당연히 너무 영광이었죠. 저같이 뭐 사실 무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애니메이션 감독인데 어떻게 제가 언제 오스카 수상하신 배우님이랑 함께 또 작업을 해보는 기회가 있겠어요. 그래서 윤여정 선생님을 섭외를 하고 싶다라고 이제 캐스팅 디렉터한테 이야기를 하고 섭외가 얘기를 들었을 때 이제 너무 기쁘고 좋았죠. 기억나는 거는 그 존 할아버지 역할을 맡아주셨던 데니얼 선생님도 그렇고 윤여정 선생님도 그렇고 제 기억으로는 이제 두 분 다 애니메이션 성우 녹음이 처음이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경험상 실사 영화를 찍으시던 분들이 이제 성우 녹음을 하러 오시면은 첫 경험에서 많이 당황하세요. 왜냐면은 촬영장도 아니고 이렇게 뭐 상대 배우도 없고 상대 뭐 필요한 소품도 없고 환경도 조성이 되지 않고 그냥 깜깜한 그 스튜디오 안에 부스 안에 들어가서 이제 혼자 연기를 하셔야 되니까 다들 조금 그 부분 때문에 좀 힘들어 하시거든요, 초반에. 근데 이제 특히 임재정 선생님 녹음을 하는 또 시점이 굉장히 그 어떤 환경을 만들기가 좋은 환경을 만들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시점이었어요. 왜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모일 수가 없으니까 녹음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LA에 있는 녹음실도 많이 문을 닫은 상태였고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뭐 윤여정 선생님도 너무 바쁘신 상황이었고 해서 LA 오셨을 때 호텔에 아마 한 명이 갔을 거예요. 한 명이 녹음 장비 들고 호텔에 가서 녹음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녹음을 해야 되는데 처음이라 좀 당황하셨을 텐데 이거를 만나서 뭐 작품을 설명을 해드리고 뭐 캐릭터 감정을 이야기해드리고 이럴 기회가 없었고 또 녹음을 이제 온라인 미팅을 통해서 이제 해야 하는데 또 하필 그날 카메라가 설치가 안 됐어요. 그래서 아쉽게도 저는 윤여정 선생님을 뵙지는 못했어요. 이렇게 온라인 미팅으로라도. 그래서 제작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 귀로만 이제 들어야 하고 이제 마이크로만 소통을 해야 되는 좀 굉장히 어려운 좀 여건이었어요. 근데 이미 윤여정 선생님 목소리에서 지금까지 쌓아오신 연기의 내공이나 어떤 삶의 깊이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매우 훌륭하게 선이라는 캐릭터를 잘 소화해내셨어요. 아마 선생님이 일반적으로 스튜디오에 오셔서 제작진들 앞에서 이제 함께 녹음을 하셨으면 아마 모두 뭐 계속 엄지척하고 박수 받으시면서 아마 하셨을 거예요. 그 정도로 매우 훌륭하게 하셨고 그래서 저는 이미 그림을 다 알고 있잖아요. 제작진들도 다 머릿속에 작업을 하면서 그림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헤드폰 너머로 들리는 윤여정 선생님 목소리만 들으면서도 이제 저도 그렇고 뭐 다들 울컥울컥 하면서 이렇게 녹음을 했었던 기억이 나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영광이고 너무 좋았었습니다. 좋은 작품에는 이렇게 행운도 따르기도 하고 작품이 더 격에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에피소드 끝에 음악 초이스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뭐 제가 한국인이라 더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마지막에 아리랑을 작품에 삽입한 이유 굉장히 궁금하네요. 가장 큰 이유는요, 이제 마지막에 존 할아버지와 선희 할머니의 어떤 감정선이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면서도 계속 이어지기를 바랬어요. 그러니까
관객들이 어떤 이제 엔딩을 보면서 얻는 감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감정이 깨지지 않고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려고 이제 그런 음악이 필요했고, 이제 이 시리즈의 크리에이터인 사이먼이 엔딩에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 음악을 넣을 수 있느냐, 그게 뭐든지.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좋다고, 이제 종과 선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감정선에 가장 어울리는 노래가 한국을 대표하는 노래인 아리랑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아리랑이 가사도 그렇고 뭐 선율도 그렇고 멜로디도 그렇고 다 굉장히 잘 어울리는 음악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솔직히 좀 망설이기는 했어요. 왜냐면은 이제 저는 한국 컨텐츠에 익숙하기 때문에 이 아리랑이 뭐 다른 영화나 뭐 드라마에서 사용이 된 부분들 보아왔기 때문에 이게 조금 새롭지 않을 수도 있을 거라고 좀 해서 좀 망설였었는데, 보시는 관객들 대부분은 또 한국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제작진 쪽에서도 아무도 몰라요. 이게 뭔지. 그래서 아리랑이 익숙하신 분들한테는 다시 듣는 노래일 테지만 아마 대부분의 세계 다른 분들은, 해외에 계신 분들은 처음 듣는 노래이고, 그래서 이제 사용하게 됐고요. 고맙게도 아마존 측에서 이제 사운드 트랙에 마지막 트랙으로 이렇게 넣어주셨더라고요. 뭐랄까 좀 한국을 알리는 데 쓰임이 있고 좀 이용이 있었다면은 뭐 그것만으로도 저는 좀 큰 의미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애니메이션 이번 작품에 어쨌든 시그니처 같이 좀 들어간 느낌이 있는데, 스튜디오에서는 내심 BTS를 쓰기를 좀 원하시지 않으셨을까? 아, 글쎄요. BTS 제작비가 있을까 모르겠는데. 재량은 있지만 버젯에 한도는 있다. 네, 그렇죠. 네. 감독님의 다음 행보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현재 혹시 준비하고 계신 프로젝트는 어떤 게 있으신지 공개해 주실 수가 있으실까요? 저도 이제 애니메이션 감독으로 일을 하지만 보통은 이제 회사에 속해서 이제 회사에 있는 IP를 기반으로 하는 프로젝트들 많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지금 뭐 일상에서 가장 집중하고 있는 거는 이제 아바타 스튜디오에서 나오는 장편을 극장에 걸 때까지 좀 마무리를 잘 짓는 거고, 개인적으로는 시작했던 꽃한정 홈즈의 이야기를 완성을 하는 게 좀 개인적으로 계속 틈틈이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꽃한정 홈즈가 범인을 잡는 이야기를 시작했으니 이제 범인을 이제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를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좀 그 부분을 이제 틈틈이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준비하시는 작품들도 또 꽃한정 홈즈도 좋은 결과 있으시길 저희 진짜 열렬히 저희가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감독님, 저희 준비된 질문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이제 무비프레스 시청자 여러분들께 그러면 감독님의 마지막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무비프레스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이렇게 존과 선의 편 덕분에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즐겁고 좀 영광된 시간이었습니다. 저와 이제 참여한 제작진, 그리고 이제 많은 한국 제작진 분들 모두 최선을 다해서 재밌게 만들었으니까요. 더 보이즈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특별히 또 존과 선의 편도 즐겁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ee you next movie.